오늘장 소소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칠 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상승, 대세에는 이상무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양시장 흐름 보시죠. 고르게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고점을 높였다면 오후장에는 지키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포인트로 2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면서 2,360선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선 반등을 하더라도 거래는 약간 좀 잠잠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개장한 이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 0.7% 정도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전장의 고점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는 2,367포인트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고점 부근에서의 무난한 흐름 현재까지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외국인 현재까지 매수 규모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좀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1,600억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1,100억 원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500억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섹터가 운송장비입니다. 운송장비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폐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이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2.2% 업종지수 상승하고 있고요. 보험 섹터 2% 정도 그리고 빙속광물과 종이목재, 전기전자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전업종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까지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하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가장 부진한 쪽은 의약품입니다. 0.3% 정도 조정받습니다. 이 낙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요. 오늘 같은 상승 장세 속에서는 이 정도만 밀려도 상당히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오늘 HLB 그룹주들은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 고덱스 캡슐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모습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악재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 가스라든지 이 음식료품, 이 다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위주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더 많긴 한데요. 그 가운데서 시사점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히어로였는데요. 오늘도 반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9,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 3%대 중반으로 올랐고요. 오늘 장도 1%대 추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0만 원 선 부근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잘 달리고 있죠. 2차전지 쪽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 초반에는 다 오르는 듯 했지만 현재는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4%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그린본드를 발행해 이를 전지 소재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힌 LG화학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LG그룹 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지만 삼성 SDI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된 양상입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도 이렇게 다른 흐름인데요. 전체적인 2차전지 사업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26조 원가량 투자한다는 건데요. 이 장기적인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을 봤을 때 아시아에 의존을 하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앞서서 이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이슈를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내 2차전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은 양호한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가운데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은 우리 시간으로 약 11시경이었습니다. 일본 쪽에 비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 현장에서 이 대중을 상대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총격을 받고 현재는 이 의식 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속보가 타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시장의 반응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시간 오전 1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다가 현재는 이 부분이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는 모나미와 신성통상의 반응이 좀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마치 무조건 반사처럼 시장의 투자자들은 일본이라는 키워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두 종목의 눈길이 가는 건데요. 현재 모나미 보시면 23%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펴놓고 보시더라도 장 초반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붙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성통상 이 두 종목은 대표적인 애국주들입니다. 그리고 또 원엔 환율도 체크해 보셔야죠.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100엔당 달 원화의 가치가 960원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달러에 대비 원화의 이 흐름이 계속해서 오름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환율 동향까지 좀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적인 종목군 이번에는 인도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도 쪽에서는 앞서서 밀에 이어 설탕까지 수출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영향받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밀가루 차례입니다. 밀가루도 오는 12일부터 수출을 하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밀가루 관련된 종목군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한제분 7% 정도의 상승권, 사조 동아원 3%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두 종목은 거래소 상장주입니다. 한탑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죠. 16% 정도 급등하면서 밀가루 관련된 종목군들 매기받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안정적인 상승권 흐름인데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20일 이동평균선 좀 뚫어줬으면 싶은데 여기에서 주춤주춤합니다. 현재는 1.43%의 상승세 띄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 20일 이평선에 맞닿은 지점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 768.78포인트,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는 770선 오전장에 터치가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현재는 760선대 중후반에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구간대 좀 눈에 띄는 점이 외국인이 장중에 계속 매수 매도를 오갔었는데요. 이 2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빠르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는 83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 기관 172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쌍끌이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50억 정도 팔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역시나 오르는 종목군들이 좀 더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몇몇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큰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밀려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신산업,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 겹풀 효과를 보는 종목군들, 이 낙수 효과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중요해지다 보니 버리는 것을 다시 보는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폐배터리 쪽 그리고 폐플라스틱 쪽 나란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폐배터리 쪽이 조금 더 강했다면은 오후 들어서는 폐플라스틱 쪽으로 매기가 가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 폐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현재 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 SR 테크노팩이라는 업체가 이 미국에서 관련 기술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육물산 12% 정도의 상승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림도 대표적인 폐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죠. 말씀드리는 사이에 상한가 안착된 모습 눈에 띕니다. 에코플라스틱, 에스폴리텍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래쪽에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이 현대차 그룹주들 모멘텀을 받으면서 플러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소형주들은 음봉으로 좀 전환되면서 장 초반의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대형주 쪽으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쪽으로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 구간대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